안녕하세요. 이제 행정사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까지는 좀 너무 급하게 이제 끝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논문을 정말 쓰신다고 하면은 뭐 석사학위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든 만에 하나 역사적인 연구를 좀 어떤 경향, 흐름 이렇게 거시적인 어떤 그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를 하실 분들이 뭐 한 명 이상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꼭 참고를 하면 좋을 것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대한 흐름이나 변화, 뭐 변천,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를 연구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논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역대 행정부, 우리가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 기준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죠. 자,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원로 교수시고, 행정학계 전체, 우리나라 전체 행정학계에서 가장 상위에 계시는 가장 저서와 논문 집필을 가장 다작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체제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정책 체제는 정책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국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모두를 정책 주체라고 하고, 그러한 정책 주체가 정책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이러한 현상을 정책 체제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책 주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안팎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체제, 굉장히 넓어요. 이 정책 체제는 이제 그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체제 이론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건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정책 주체가 있고, 정책 주체가 정책 전반을 다 이끌고 나오고, 환경이 이 정책 주체에 영향을 주고, 정책 주체가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각 정치 사회적 사건끼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굉장히 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죠.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근대 관료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극복하고 나서 근대 관료제 기반으로 이승만 정부는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장면 정부에서는 이 기간이 짧긴 했지만 당시에 사회단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시민운동에 관련된 그런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부의 시험을 거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장면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관료적 권위주의는 이제 특정한 아주 고급 관료들이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얘기가 관료적 권위주의인데, 자, 그런 극소수의 이제 관료들과 대기업이라든가 요새 말하면 재벌이죠. 자, 이런 체제의 어떤 성장, 서로 어떤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그 가운데 전체 경제를 이끌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관료적 권위주의 모색 단계,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공고화, 관료적 권위주의가 이제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틀을 잡아가면서 굉장히 가속도를 높여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가 균열, 약간씩 이제 그 해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약간씩 이제 이제 틈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 세계 석유 파동, 오일 쇼크랑 세계 석유 파동도 비교적 무사히 넘어갔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이제 좀 해체되는, 이완되고 해체되는, 그리고 냉전의 어떤 그 종식, 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종식을 통해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이제 이완, 해체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거버넌스 협력, 민관 협력이라는,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이런 그 어떤 새싹이 이제 돋아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맹아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거버넌스의 모색. 그럼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이 흐릿하게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구체화 시켜볼까에 대한 노력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에서 확실하게 정책 과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시기는 이 논문이 좀 옛날에 쓰여진 거라 가지고 그 시기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료제 기반 구축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그리고 거버넌스의 구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국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문성, 책임성, 관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학자들의 전문가의 윤리의식 강화, 이건 이런 겁니다. 뭐 정권에 이렇게 이쪽 정권일 때는 이쪽 정권에 맞게 뭐 활동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이른바 이렇게 철새와 같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 행정부의 경향연구는 굉장히 이 우리나라 전체 정부의 어떤 흐름을 보는데 좋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